아버지가 18살 되자마자 제가 필기 공부 다 해놓고 운전면허 따겠다고 나선 이야기를 하시며 제 얌전히 공부할래 아니라며 엄마를 설득해 주셔서 다행히 그 후로는 탈 없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쉬운 일은 아니었죠. 건축사 예비시험에서 또 마킹 실수하는 바람에 1년 허비하면서 절망하며 그만둘까 하다가 다시 일어났고 이후 건축사 시험에서 같은 이유로 고전하면서 정말 땅바닥 짚었지만 그동안 한 게 아까워서 이악 물고 기어이 따냈습니다. 그냥 보조로 아빠 회사에서 충분히 붙어 있을 수 있었지만 일단 결심을 한 이상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평균 경쟁률 100대 1 대학 전공자들하고 붙어서 자격증을 쟁취해낸 것인데 남들은 4년 내내 5년 내내 따지고 대학교 간판 따질지 몰라도 업계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제 이력에 오히려 놀라시며 신뢰를 보이십니다. 이 시험 정말 어렵거든요. 실무 경험과 인맥 뒷받침 되어주시는 아버지 믿고 대학 포기하고 정진한 것도 이 부분인데 부끄럽게도 천재 소리까지 듣는답니다. 대학에서 교수에게 숙제 배정받고 억지로 하느니 나 스스로 안 되는 부분 혼자 숙지하고 파고든 덕에 저 역시도 조금도 대학 전공자에게 꿀리지 않을 자신이 있고 적성에도 제법 잘 맞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에 법이 또 바뀌어서 이제 건축사 시험은 고졸은 택도 없고 그것도 5년제 대학 아니면 또 대학원 경력이 되어야 시험 자격이 주어지니 정말 여러모로 운줄을 잘 잡았는데요. 겉보긴 선머슴 같긴 하지만 저도 여자라 섬세하게 여자가 원하는 동선 배치나 구조에 신경을 쓰는지라 한번 제대로 뽑아낸 작품이 마음에 든다며 소개받아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제법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하늘 같은 선배님이자 아버지 동업자로 친했던 아저씨들과 이제는 동지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몫하는 저를 아버지께서 특히 대견해 하시면서 더욱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시고 계시죠. 제법 규모 있는 회사라 건축 설계와 시공도 직접 하고 또 연계된 같은 업계 조경이라든지 도로 건축하는 분들과도 끈끈하기에 적당한 가격에 일반 대리석이나 고급 대리석 제공해 드린다고 영업하러 들락달락 하던 남편도 회사에서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건축 설계사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잡일 돕는 사무직원인 줄 알았던 모양인지 까불까불 애기 취급하면서 곰모양 젤리나 사탕 뭐 이런 거 부담 없이 놓아주고 주머니 뒤적거리고 없으면 나가서 자판기 커피 하나 뽑아 놓아두고 눈 찡긋하면서 시익 웃고 실없는 짓을 좀 했었습니다. 일할 적에는 아무래도 한번 태클 들어오면 자존심도 상하고 고객들이 바라는 대로 설계나 기획을 하려면 건물 균형이나 안정성이 무너지고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개가 아닌지라 이런 시시껄렁한 수작이 제법 귀여워 보였습니다. 사실은 아빠나 제 이력 보고 대놓고 저 꼬시려는 남자들도 제법 많았거든요. 속만 뻔히 보이는데 애 둘 딸린 인부 아저씨가 힘들다며 그래도 자기 싱글이라며 한번 봐달라고 들이댄 적도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야 믿질 것 없어서 일단 들이댄 모양이지만 사실 여자로서 자존심 엄청 상합니다. 이렇게 귀엽게 나오는 사람이 예뻐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이 실없는 사람이 안색을 바꾸고 모르는 척 하더니 저만 보면 빚쟁이 만난 사람처럼 안절부절 고개 숙이고 피하기에 한동안 두고 보다가 왜 그러냐며 낯같이 물어보니 누구한테 들었는지 제가 사장 딸인 걸 안 모양입니다. 게다가 저를 김설이라 부르는 소리에 설계사 목표로 한 일반 사원이구나 그냥 부르는 소리인 줄 알았지 진짜 건축 설계사 자격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신뢰가 많았다고 어찌나 안절부절하며 몸둘 바를 몰라 하는지 난 또 별 하면서 괜찮다며 다독이고서 풀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그때까지 그냥저냥 시시껄렁한 이 사람이 제법 귀엽고 순진하게 달리 보이며 제가 바지 말고 원피스도 관심 두고 연하게나마 화장 좀 해볼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젤이나 사탕 쥐어주고 어떨 때는 우리 사무실 유일하게 저만을 위해 챙겨받았다며 핸드폰 액세서리 금돼지도 특별히 타와
슬쩍 쥐어주기도 했는데 저도 은근슬쩍 저도 이 사람네 고급 대리석 추천해요 넣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무실 드나들며 알콩달콩 지내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조경하는 삼촌들이 공원 설비 조경이라도 오더 받았다고 자랑하러 오시면 장식돌이나 벤치 같은 것도 이 사람네 대리석 좋았다며 티나게 추천도 하곤 해서 덕분에 회사에서 영어방 됐다고 한턱 쏘고 어울려 술 한잔 하다 보니 감정이 확 일어나서 사귀기로 한 것이었죠. 우리 엄마는 처음에 저 재수라도 해서 대학 가야 한다고 하셨던 분이셨죠. 그게 제일 소원이시라고. 소원하던 대학 졸업자들과 붙은 시험에서 당당히 합격했어도 마음 밑바닥에 대학 졸업장이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거란 엄마는 사실 이 분야 자체를 반대하신 분으로 아버지 치닥거리하면서 이 분야가 어떤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 반대가 극심하셨습니다. 일이 일이다 보니 거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저도 그 부분이 힘들기는 하지만 얌전하게 사무실 앉아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체질에 안 맞습니다. 물론 조심한다고 현장 갈 적에는 사람 항상 대동하고 혼자 다니지 않지만 행색도 완전히 선머슴처럼 숏컷 탁 치고 무척 거칠게 투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밀어붙이는데 설계도대로 안 따르고 허술하게 하거나 자재 빼돌리고 눈가림하고 뻣뻣하게 나가는 십장이나 반장하고는 팔 걷어붙이고 싸웁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나이 어린 여자라고 무시하는 모양인데 나 고졸 출신으로 건축 설계사 자격증 딴 여자다. 남들은 다 독한 거 알아기는데 감히 당신들이 나를 무시하냐고. 말 안 들을 거면 때려치쇼 하고 그냥 엎어버리기 때문에 걱정처럼 힘들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얕보이면 그 여파는 우리 사무실 믿고 맡긴 건축주가 감당해야 하는데 한두 푼 드는 건물 짓기도 아니고 근 100년 목표로 하자없이 만들어야죠. 건물 문제로 인사사고라도 생기면 제가 죽는걸요. 한치의 물러섬이 있어서는 안 될 분야입니다. 엄마가 저 이쪽 일을 반대하신 것은 혹시라도 인부 누구랑 눈 맞을까봐 걱정하신 것도 있어서였는데 이 사람은 이쪽 일과 아주 무관하진 않지만 영업직에 그나마 지방 국립대 대학 졸업자라 남들 말하는 스카이 대학 아니라도 제법 환영하는 분위기셨습니다. 남편하고 연애할 적에 생일날 잠깐 스쳐가며 가족을 보았는데 한 분 있다던 누나분, 이분이 좀 입방정이 있는 것 빼곤 식구들 모두 포근하고 좋았습니다. 가족 만나서 식사하러 가기 전에 잠깐 우리 회사 들려서 주문서 확인하러 들러 제가 슬그머니 내려가서 봤던 건데 식구들 차 안에 있다기에 저도 궁금해서 살짝 내려가 보았던 것이 비공식적인 첫 만남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차 안에서 얌전히 말씀 조곤조곤 나누시던데 굳이 말소리 안 들어도 표정으로 온화한 사람들이구나 알겠는데 남편보다 한 살 많다던 누나분이 쪼르르 나와서 우리 회사 주차장이며 조경해놓은 곳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한마디 한마디 표현이 무척 거칠고 상스러웠습니다. 사람들 등치 먹고 자재 빼돌려서 회사에다 다 발랐다느니 이런 것들 순 도둑놈들이라고 공사판 일하는 것들 운운하며 냅다 욕부터 시전하는데 제가 좀 머쓱해서 가만히 듣고 있었더니 위아래로 쳐다보고 입술을 비트는 폼이 뭐라고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얕잡아 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또 그 즈음에 이 사람한테 잘 보인다고 생전 안 입던 치마를 입던 시기라 머리는 쇼커트에 화장도 잘 못해서 영 어색했겠고 가지고 있던 윗돌이랑 치마가 좀 매치가 안 되고 촌스럽기도 해서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는데 누나분도 뭐 딱히 차림새가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일단 저는 신우 될 사람인 걸 아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아무튼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본격적으로 집에 사귀는 여자 있다고 알린 이후로 이 누나라는 분이 자기가 먼저 봐야 한다고 이 사람을 다그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였죠. 엄마 아빠는 순둥이라 보나마나 무조건 좋아할 것이 뻔할 뻔짜라며 꼬치꼬치 캐물으며 유일하게 들어온 며느리는 자기가 봐야 한다고 쌍지팡이 짚고 나선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은 자기는 가능하면 평생 누나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누나라는 분이 딱히 자랑할 만한 인성도 아닐 뿐더러 자기 남편하고 헤어진 애 만에 소란 떨면서 친정집에 거의 매일 오고 가는데 딸이라 어떻게든 할 수가 없어 두고는 보지만 그 성격 좋고 순둥이라는 부모님의 한숨거리라는 것이죠. 남자친구가 농담조로 우리 애기 안 생길지도 몰라 하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남자친구와 연년생이라 늘 투닥투닥 싸우며 자랐답니다. 이 누나가 어찌나 드센지 거기를 하도 두들겨 맞아 그렇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릴 적부터 아주 유명했답니다. 말 들어보니 남편이 기억하는 한 늘 누나한테 맞고 꼬집힌 기억의 절반인데 어머니께 동생 때리는 것 들켜서 뭐라 참다가 회초리라도 드시면 더욱더 그 일로 반성은커녕 더 치밀하게 안 보이는 곳에서 복수했다고 합니다. 누나는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다니네 마네하며 속 썩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싫어하는 애 하나 찍어서 괴롭히는 재미로 다니던 편이었답니다. 삐뚤어져도 단단히 삐뚤어진 타입인데 부모님이 혼을 내면 또 자기가 왜 이따위로 나왔느냐고 울어버린다는데 사실 남편은 키가 평균은 되고 귀염상인데 누나분은 어디서 주웠나 싶게 짜리몽땅이긴 하지만 얼굴은 딱히 미운 얼굴은 아닙니다. 한창 사춘기인 여자애가 그렇게 생김 가지고 타박하니 부모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통하는구나 혈압올라 대화고 뭐고 네 방에나 가라 하시며 눈앞에서 치워버리기 일쑤였는데 안 그래도 누님을 처음 딱 보고 느낀 게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만든 타입이랄까?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많이 대하다 보면 말 안 해도 눈 뜨는 거 보면 대충 견적 나오는 거. 눈을 바로 곱게 떠 바라보는 얼굴과 흘겨뜨는 위아래로 꼬아보는 사람 특유의 기분 나쁜 그 표정과 눈매가 굳어진 얼굴이요. 입은 웃어도 눈은 하나도 안 웃고 정색하며 괜찮다는 누님이 바로 이런 타입으로 한마디로 엮여봤자 좋을 것 없겠다 싶은 밉게 굳어진 얼굴이라 참 말붙이기도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성질도 보통이 아니어서 그즈음 누님이 친정 자주 들락거리던 것도 남편하고 사내 못 사내 부부싸움하는 게 시댁까지 알려져 시댁에서도 이혼하라고 난리도 아니었을 때였는데 실은 부부싸움 중에 팔을 물어뜯고 몸싸움까지 하다가 기어이 매형없을 때 쥐어뜯어서 시집이 발칵 뒤집어진 거라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집안에서 누나만 달랑 하나 있는 막내 아들로 시댁에서 어릴 적부터 사랑을 아주 듬뿍 받은 남자지만 실은 남자라서 아들이라서 특별하게 사랑받았기보단 누나분이 항상 외로 드세고 속을 썩어서 그런 것도 있는 듯 했어요. 특히 친정 가족들마저 치를 떠는 것이 그렇게 험하게 일쳐놓고는 설상가상 이혼하자 나서는 가운데 뜯긴 남편과 시댁에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집으로 뭉개고 들어간 겁니다. 그 핑계로 또 서울이며 금일봉 잔뜩 뜯어냈다는데 거짓말이 탄로나자 남편 때리고 물더니 시부모 상대로 사기까지 치냐며 아우성인 것이죠. 그 와중에 확실히 한다고 친정 부모님도 속이며 고기 좀 제법 뜯어먹었다는 소리에 말만 들어도 골치 아픈 인간이네 싶었더니만 단순한 혼잣말로 어디 가서 기세기로 안 빠지던 저를 기함시킨 것도 오바가 아니라 실로 여간한 독종이 아니었습니다. 그 특유의 말투며 눈빛, 게다가 본인도 딱히 귀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듣는 비하의 말은 어지간한 사람은 못 견딜 정도로 밑바닥을 긁게 하기 충분했죠. 남자친구는 당시 누나 따위 대단한 사람도 그럴 위치도 아니니 굳이 만나 기분 상할 필요 없다고 만나지 말라고 했었는데 저도 이 거친 남자들 사이에서 막말로 억대해서 수십억짜리 빌딩 리모델링이며 인테리어 맡아 하는 여자라 내심 자신 있었는데 기가 꺾이더라고요. 그러나 마냥 피할 수는 없는 상대라 일단 상대의 화력을 알아야 대처를 하겠다 싶어 상견례 전에 누님분을 한번 만나봐야지 싶어 약속 잡아라 했을 때 안절부절하던 남자친구는 제가 사장 딸인 거 알면 보나마나 혼수해내라고 주제넘게 깝칠 게 뻔해서 아무 말도 안 했고 그냥 평범한 여자라고만 해도 떼서 그래 잘했다 칭찬하고 저도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만나는 날 남자친구는 영업하는 사람이라 차에 정장 재킷 챙겨 다니지만 어깨가 어깨인지라 양복 쭉 빼입진 않고 아는 깔끔한 캐주얼 정장 차림에 넥타이 풀고
위에 평상시 입던 점퍼를 입고 저 역시도 그냥 근무하는 복장처럼 셔츠 위에 조끼 받쳐 입고 아래는 바지 입고 만나러 갔는데 누님은 자기도 행색이 별로 시원치 않으면서 제가 앉자마자 하늘 같은 시누이 만나는 자리에 옷이 그게 뭐냐며 시누이 자리가 안 무섭냐며 30도 훌쩍 넘은 여자가 겁도 없고 눈치도 없다며 타박을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결혼 허락 안 하면 결혼 못할 것처럼 유세를 떨더니 어디서 본 것 같다며 돌머리를 굴리는지 눈을 이리저리 굴리는데 참 어쩌면 사람 형상을 하고 눈을 그렇게 굴리는지 모를 일이었는데 신기하게 눈동자 굴리는 게 카멜레온 같았습니다. 이 머저리 같은 게 내가 상술이 너 기껏 대학교 다녀놓고 대리석인가 뭔가 돌멩이 팔러 다닐 때 알아봤어. 그렇게 공부를 제대로 하든가. 건설회사에서 있던 멍청한 여자애랑 끼리끼리 만나 결혼한 애 기어이. 너 나 봤지? 그때 걔지? 중학교나 졸업했니? 뭐라는 여자가 건설회사에 다니니? 그런 회사에서 뭐 하면 벌어먹고 사니? 얼굴도 별로 안 이쁜 게 그 나이 되도록 거기서 뭐해? 뭐 커피나 타다 주니? 남들은 그래도 먹물 먹은 티 내고 하다못해 학습지 교사라도 하면서 선생님 소리 듣는데 참 기가 막히네. 엄마 아빠야 이제 곧 40 된다고 가릴 것도 무조건 좋다고 나설 텐데 아주 집안 말아 잡수려고 작정을 했나? 야, 차라리 얼굴이나 반반한 애를 데려다 놓든가. 이게 뭐야 꼬라지가. 누나 말 조심해. 이 사람 건축 설계사야. 알아? 들어는 봤어? 그러는 누나도 대단한 것 없는 고졸이고 매형은 5톤 트럭 몰고 그런 말 할 군번 아니죠. 땡땡고 졸업하고 건축 기능사에 건축사 자격, 학점 은행제며 실무 경험 차근차근 밟아서 8년 만에 이룬 천재라고. 수능 죽쓰는 바람에 재수 포기하고 옆길이지만 차근차근 정식 코스 밟아 올라간 사람이야. 대학 졸업자들하고 건축사 시험 최소 100대 1로 붙어서 패스했고 누나야 모르겠지만 저 사람 이력의 포트폴리오 보면 놀라면 놀라지 감히 누구도 못 후려쳐. 대학 졸업자들 아무리 뽑아놔봤자 실무에서 동떨어지고 감각 없으면 못 버티는 곳이야. 무슨 고졸 타령이야. 게다가 안 예뻐? 안 예쁘다고 우리 현주가? 아니 쇼커트하고 이 정도 미모 흔한 줄 알아? 누나가 이 머리였으면 맷돌 호박에 가발 씌워놓은 것 같을걸? 눈은 장식이야? 어? 말해 뭐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그런 말 할 처지도 아니고 더구나 이 사람 누나한테 그런 소리 들을 사람 아니니까 사주는 거 먹고 얌전히 가셔. 야, 나는 출가 외인의 그 집서 둘째 며느리야. 내가 이런 얘기도 못해? 얘는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내 되랜데 이제 우리 집 대소사 얘가 맡아서 하고 엄마 아빠 챙겨야 하는데 공사판 바닥에서 일하던 애한테 어떻게 맡겨? 야, 검정고시도 아니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 은행제? 작대기 들고 가을에 은행 따러 다녔냐? 그걸로 대학 다녔다고 퉁쳐?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야. 집까짓 게 건축 설계사래. 웃겨? 상수리, 네가 언제부터 이 누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지고 바득바득 네 잘났다고 들이댔냐? 쟤 만나더니 아주 간이 퉁퉁 부었네. 요즘 직장 다닌다고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손을 못 봐줬더니 이렇게 티가 나네? 어디 지랑 똑같은 걸 데려와서. 야, 너 이 기집애 너 나한테 딱 찍혔어. 상술이 저거 돌팔러 다닌다고 얕잡아보고 들러붙은 모양인데 너 우리 집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친다. 알아서 잘 모셔. 너 친정 기둥 2개 정도 뽑아와야 할 거야. 고졸이면 양심껏 그 정도는 해와야지. 망조야 하여간. 이래서 학창시절 선생님이 수능이 너희들의 인생을 판가름한다고 누누이 말했나 봅니다. 자그만치 39세 남자와 40살 여성이 하는 유치한 대화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이 아무리 수능을 망쳤기로쏘니 그 열심히 산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나이 35 먹어 시집갈 때 시누이에게 인생 전체를 이렇게 후려쳐짐 당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졌나 싶었습니다. 아빠 회사에도 그리고 다른 삼촌 사장님들도 고졸 출신들 많아요. 물론 대학 졸업하면 좋지만 그것이 필수 조건은 아니죠. 막말로 대학 나와서 다들 잘 나가는 세상도 아니고 자기도 고졸이라며 시부모도 아닌 본인이 스스로 출가 외인이라는 시집간 누나 말 새겨들을 필요는 없죠. 저는 이 사람 부모만 신경 쓰자 생각하고 열심히 지져봐라 하면서도 첫인상과 여지없이 닮은 거칠고 쌍스럽고 무식한 말을 일단은 담아두었습니다. 저기 내 마음속 쓰레기 봉지예요.
잘 두었다가 주인 찾아줘야죠. 저를 이런 마음 먹게 한 사람 거의 없는데 예비 신우가 사람을 아주 정점에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릴 적부터 내 남편 될 사람 방울만 공격했다던 누님, 제 앞에 납작 엎드려 미안하다 사과해도 모자를 파네. 적반하장 상수라는 이름 두고 상술이라고 부르질 않나. 주제에 옳게 들어온다니 아침 드라마 찍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슬금슬금 이가 갈리는 것이 저 역시 드라마 주인공처럼 놀아주기로 했습니다. 선머슴처럼 시금털털 일부러 남자처럼 대본만 척했지만 저도 여자애 지난 8년 매일마다 들썩이는 궁둥이 착 붙이고 시시껄렁한 공사판 인부들 작업에 잘나가는 아버지 회사의 빌부터 그냥 이름이나 올리고 어영부영 다닐까 불쑥불쑥 드는 유혹을 뿌리치며 결국 이뤄낸 저입니다. 머리로도 제가 한 수 위에 도끼도 한 수 위. 거칠디 거친 십장하고 상대하는 제가 이런 아줌마 상대 못할까요? 그래, 마음먹고 어디 한번 여인천하 찍어보자 싶었습니다. 믿음이라고는 하나 없지만 또 남편 식구들 따라 누님이 교회 따라 나간다는 주말 저는 상수씨 시켜서 아버님 어머님 좋아하신다는 붕어찜 먹으러 살짝이 모시고 외곽으로 빠졌습니다. 아직 상견례 전이지만 그 전에 가볍게 긴장이라도 풀 겸 드라이브하러 가자고 모신 것이었습니다. 소탈한 예비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누님이 비웃던 이 바닥에서 여자로 할 일 한다는 제 이력에 흥미를 보이셨고 저는 살살 제가 디자인하고 리모델링한 곳들을 지나가며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회사 작업으로 절반은 공동 작업에 저는 주로 주방과 거실 쪽 맡아서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눈이 휘둥그레지셔서는 찬사와 감탄이 쏟아지셨는데 누나가 또 집에 가서 공사판 일하는 애 어쩌고 하는 바람에 진짜로 도배하나 보다 하고 계시다가 오히려 기대보다 괜찮은 녀석이 굴러들어왔다며 반색을 하셨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상수가 좋아한다는데 도배면 어떻고 미장이면 어때요? 우리가 가르쳐진가 하고 있었다는데 여기에 제가 공사판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슴슴한 농담과 털털한 아재 개그를 필살기로 입을 털자 예비 시어머니는 바로 조만간 친구 모임 잡힌 곳에 같이 가지 않으련 초청하시며 푹 빠지셨고 시아버지 되실 분은 체면 때문이신지 안 웃으시려고 버티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입꼬리가 실룩실룩 하시더니 한번 터지시고는 포기하신 듯 창밖 쳐다보시는 옆모습을 보니 고양이 입술처럼 쓱 올라가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못된 말로 투덜투덜 거칠게 말하고 비하할수록 저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여기 있고 거짓은 거기 있으니깐요. 이미 한번 신우이가 하찮게 밟고가 기대도 없이 실망한 상태에서 제가 짠 하고 등장하는 자체만으로 갑자기 구세주처럼 분위기가 급변하는 것이 제 서글서글하고 뒤끝없음에 너무 편안해하시고 상수씨가 제 포트폴리오를 착 꺼내서 보여드리니 멋지다고 칭찬하시고 수능 미끄러지고 혼자 공부에 된 거라고 설명드리니 시아버지가 원체 머리가 비상하구만 하시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누나는 고졸이라며 저를 비웃었지만 예비 시부모님은 본인 딸이 고졸이니 딱히 큰 흠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으셨고 아버지는 오히려 좋은 대학 보낸다고 자취집에 등록금에 돈 쓰고도 대기업은 서류에서 탈락하고 작은 회사는 창피해서 안 다닌다며 뻗대고 공부도 뭣도 못하고 빌빌거리다가 가게마저 근사한 거 아니면 안 한다고 뻗대서 근사하게 차려줬다가 직원 좋은 일만 하고 집 한 채 값 날려먹었다는 친구 아들 이야기를